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특검 얘기가 어쨌든 이 총선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후에 거세게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하고 여당을 압박하는데 지금 나오는 뭐 해병대원 그 순직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뭐 사실 대통령실에서 다 받을게 이렇게 하면 속 시원하게는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다 받아서 그러면 최상병이 왜 사망하게 일어났는지 그것만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냐? 예.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파우치 그게 법 위반인가 아닌가를 보자고 하는 것이냐? 예.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야권의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이미 탄핵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 매주 탄핵 시위를 했습니다. 예. 결국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꼬투리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자라고 예. 하는 게 목적이다. 예. 이것은 뭐 김용태 의원도 최근에 비대위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걸 굳이 들어야 하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정치적 목적에서의 탄핵을 탄핵을 위한 특검이 되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 동일한 조건으로 저는 그래서 삼김 여사 특검을 하자 예. 이런 얘기를 드린 겁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의혹 사항이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 의혹이 가장 작아요. 김혜경 여사의 경우에는 성남시청에서부터 경기도지사에까지 소위 공무원을 본인의 사비서처럼 사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가 예산으로 비서를 부렸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 지금 의심이 들고 있는 거죠. 네, 예. 뿐만 아니라 뭐 그런 의심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지 않나요? 왜냐하면 성남시청이나 경기도도청에서 그 공무원들을 본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일하는 것을. 보통 이럴 땐 또 진행자가 이렇게 또 의심을 한번 해야 되는 또 예.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예. 어찌됐든 예.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과 더불어서 뭐 각종 뭐 소고기에서 뭐 제사 음식에 이러기까지 다 경기도의 법카로 소위 이루어졌다라고 예. 하면 그거 다 합치면 3억이 넘는다라고 예.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뿐만 아니라 예.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도 지금 뭐 그 당시에 타지마을을 대통령 전용기로 방문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샤넬 프랑스 방문했을 때 입었던 샤넬 그 옷의 경우에는 이것을 박물관에 기증했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요. 예. 제가 그때 사진을 딱 보고 놀랐어요. 여자들은 옷 보면 저게 어떤 모양이구나 이거 굉장히 유심하게 머리에 남는 경향이 예. 있어요. 근데 입었던 옷의 한글 무늬와 기증한 박물관의 한글 무늬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걸 왜 굳이 기증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 더 있는가 라든지 뭐 뿐만 아니라 옷과 관련해서도 관봉권을 이용해서 옷을 뭐 현금으로 한국은행 띠지가 있는 돈으로 샀다라든지 뭐 각종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예. 동일한 조건에서 새 여사에 대해서 특검을 해야지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것이다 예. 라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상김 특검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요. 말씀하신 그 소위 삼김 여사 그 특검을 동시에 하자 이 발언 이 주장을 내놓으시면서 지지자들한테 아주 폭발적인 또 반응을 얻으셔서 사실은 또 제가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최근 여권에서 나온 거의 뭐 유일한 유효타다 뭐 이런 평가도 하시던데 또 그만큼 상대편 야권에서는 또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반응이 어땠습니까? 사실 뭐 저한테도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예.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을 얘기 드린 것이 뭐 소위 뭐 지지자들의 인기를 얻겠다 뭐 이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니고 예.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공정해야 된다. 예. 법이라고 하는 것의 집행은 공정해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왜 보수 대통령들은 항상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보면 나라에 누가 더 해를 입혔는가를 예. 본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해를 입힌 것은 뭐 더 정말 나열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가 부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 부채, 부동산 가격의 폭발적인 증가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한전을 완전히 적자더미로 밀어넣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탈원전하겠다라고 해서 원전 산업을 붕괴시킨 것 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것에 대한 추궁을 받지 않고 예. 왜 보수 대통령들은
이명박 대통령 때도 사실 광우병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도 특정 방송국에 오류가 있는 번역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었고 완전히 누명과도 같은 억울한 상황이었다는 게 밝혀졌죠. 예.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도 저는 최근에 와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담뱃값을 올리면서까지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까지 건전재정을 생각했을까? 예. 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해가지고 공무원들의 미움을 그렇게 샀을까? 그 다음 정부는 와서 정말 박근혜 정부에서 본 예산 400조이던 것을 600조 이상으로 200조 이상 올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채가 국가 부채가 안 늘어날 수가 없죠. 뭐 물론 그렇게-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라는 뭐 또 그러나 변론이 있을 수 코로나가 있겠지만요. 오기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죠. 예. 소주성이라고 하는 예. 소위 실패한 정책, 그걸로 인해서 최저임금은 급격하게 1년 만에 16% 이상 상승시켰습니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40% 이상 최저임금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이상 받는 사람들, 최저임금 그 선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임금이 일부 늘었지만 그 밑에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다 일자리를 잃은 예.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왜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이거 좀 교정하니까 또 탄핵을 얘기하는가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불공정하고 뿐만 아니라 진보는 기본적으로 보수 대통령에 인정하지 않는 소위 대선 불복 상황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이 공정해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예. 것이고요. 다시 그 삼김 그 여사의 그 특검으로 얘기를 좁혀보면 사실은 이제 특검이라는 게 원래 경찰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수사를 고소고발이나 인질에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가 미흡하면 특검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꿔 말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김혜경 여사나 김정숙 여사의 관련된 사건도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 일부 고발이 돼 있거나 그런 사안들이 있는데 이 검찰에서 수사가 잘 안 되니까 결국 특검을 하자 이런 주장으로 이제 충분히 여겨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침 최근 그 검사장 인사 갖고도 상당히 뭐 논란도 많고 그래서 이게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다 아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너무 미적미적된 검찰에게 방탄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라는 그런 인사다. 굉장히 말들이 많습니다.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들리는 얘기는 2월에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라고 예.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2월에 인사를 하면 총선을 앞두고 인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예. 하는 것 때문에 인사를 미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5월 4일인가요? 하겠다라는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인사가 있기 바로 한 열흘 전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아직 수사팀도 제대로 완전히 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사에 대한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예. 것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정도 저는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김혜경 여사나 김정수 여사에 대한 사건도 사실은 일부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또 고발된 것들인데 그 부분을 왜 제대로 수사하지 않느냐 이런 불만도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 이제 들고 싶은 얘기가 그거입니다. 예. 그래서 한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다른 여사들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특히 혐의의 경중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다른 두 여사의 혐의가 더 크다라고 하면 한쪽만 얘기한다라고 수사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이 예산이 많아지면 부패 의혹도 훨씬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양한 부패의 의혹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예. 그 때문에 우리가 가졌던 갖가지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속 시원하게 수사된 것이 없어요. 예. 지금까지 본다라고 하면 예. 특히 저는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것이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소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0만 몇천 원짜리 예. 이것만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마치 예. 김혜경 여사는 10만 원짜리도 다 파헤치는데 다른 쪽은 안 한다. 그렇죠. 이런 식의 프레임이 선거 운동 기간에 굉장히 설정이 공격의 빌미가 됐습니다. 예. 네,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결국 검찰이 부지런하게 수사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여권에게 얼마나 해를 줬는가 예. 이런 생각도 동시에 해볼 수가 있고요. 예. 저는 지금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존경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가 공직자로서 참 올바른 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경심도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대학교 후배입니다만은 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후배입니다만은 그럼에도 그런 면에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법의 집행은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됐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대한민국 정치 사상에 있어서 가장 나쁜 선거 범죄 중에 하나, 특히 민주화 이후만 본다라고 하면 울산 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8개 조직의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이것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이미 황운하 의원 등이 1심에서 재판으로 다 이미 밝혀지고 그렇습니다. 있죠. 예.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 상청부에 예. 그동안 수사가 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신속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할 텐데요. 특히 조국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있던 민정수석실에 소위 비서관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정말 무능해서 그 내부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던 것이든지 아니면 본인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예. 이런 것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검찰이 그동안 너무 소위 정치 수사에 대해서 자제해왔던 것이 아니면 많이 수사가 되어 있지만 한순간에 뻥 터뜨리려고 안 하셨는지도 뭐 제가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네, 검찰 수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예. 네. 그러나 어쨌든 지금까지 본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수사되어야 마땅했던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수사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하고 그런 있습니다. 의미를 담아서 하여튼 삼김 여사 동시 특검을 하자. 할 거면 그렇게 하자라는 주장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검찰이 지금 이제 인사가 있고 난 이후에 부지런하게 수사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중앙지검장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이런 수사들이 굉장히 복잡한 수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예. 본다라고 하면 특검 발의가 되기 이전에 예. 수사 결과가 저는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은 하게 되고요. 예. 어쨌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검은 야당이 가지고 있는 전유의 칼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선거의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상설특검법에 의하면은 법무장관도 특검을 임명 절차는 여러 가지 뭐 조금 다른 의미지만 어쨌든 있습니다만은 상설특검과 그런 특검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죠. 상설특검의 예.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여러 가지 이유로 역부족이어서 다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도 또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여튼 어제 검찰 인사를 놓고 방탄이 아니라 수비가 아니라 공격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과도 어떻게 보면 맥이 닿을 수 있는 그런 분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와중에 어제 TV조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그 김종희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 딸과 금전 거래를 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돼서 그 딸이 출국 정지까지 받았다. 이 단독 보도로 밝혀져서 이제 지금 보도가 됐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결국 말씀하신 그런 특검이나 검찰 수사를 좀 가속화해야 된다. 힘이 실리는 정황이 될까요? 네, 아마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 뭐 한편에 있어서는 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에 있을 때 소위 문다혜 씨의 전 남편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일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 여부도 저는 지금 정확하게 해석은 잘 그렇죠. 못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중앙지검으로 그 수사를 가지고 와서 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고는 예. 있는데요. 어쨌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예.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지금 이제 기사가 나온 소위 그 행정관이죠. 그분의 경우에도 그동안에도 뭐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도 굉장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에요. 예. 프랑스 국적인 분이 그야말로 청와대에 그것도 가장 내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것이 맞느냐? 그것도 사실은
거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아니면 심지어 법에 안 맞을 수 있다.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 당시에도 그런 논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냥 다 유야무야 되었던 것들이 사실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또 옷들을 뭐 해와서 그 하는 역할을 했다. 예.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우리가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김정숙 여사의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정말 옷들이 있었고 예. 그 옷들 가운데는 뭐 샤넬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품으로 보이는 옷들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장신구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 장신구가 까르띠에와 동일한 것이 아니냐 논란이 있으니까 남대문에서 모조품을 해왔다. 이런 해명들이 있었는데요. 예. 영부인이 똑같은 모양새를 남대문에서 모조품을 해서 하는 것은 이건 또 국격에 맞는 것이냐 예. 이런 생각에서부터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어쨌든 이 때문에 특히 이제 관봉권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미 그 의혹이 상당히 나와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국고를 썼는지 예. 또 국고를 썼다라고 하면 그런 옷과 장신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좀 진상이 밝혀져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처벌하자라고 하는 목적보다도 예. 대통령의 부인, 대통령 가족은 국가 예산을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예. 이런 것에 대한 좀 명확한 선이 이제 그어져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약 하나도 다 대통령의 월급에서 차감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이 되면 월급은 월급대로 고스란히 쌓이고 그리고 모든 생활과 뭐 이런 것을 다 국가 세금으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번 우리가 기회에 좀 한번 거기 선을 긋고 네, 한 발짝 더 논의를 선진국으로 나가려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만들자라는 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검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아니면 우리 전반적인 정치적인 새로운 그 이정표를 세우는 게 됐든 한번 선을 긋고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야당 얘기도 또 많이 했는데 여당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 어찌 됐든 이 여당에 물론 이번에 의석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집권 여당이니까요. 가장 화제의 인물은 결국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연일 뭐 목격담이 나와서 목격담, 정치담 이런 뭐 비판도 있지만 한동훈 위원장 일단 전당대회 나올 것 같습니까?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에 대한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다만 다양한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예. 국민들의 그에 대한 지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관심, 크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예. 총선 결과가 원하는 만큼은 아닙니다만은 그럼에도 그에 대한 지지가 여전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특히 뭐 선거 이후에 당이 상당히 왜소화되었다? 뭐 그런 표현은 옳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작아진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근데 때문에 의석수가 줄었으니까요. 네, 뭐. 예,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용 자원은 다 들어와서 당을 더 키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이런 생각을 그럼 제가 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서 한동훈 위원장은 그럼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안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라는 답은 이미 해주신 편이네요. 가용 자원이라면 나올 수 있으면 다 나오는 게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난 이후에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 그 누가 뭐 선택을 받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만약에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총선에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 뭐 지지하지 않는 당원들도 있을 것이고요. 예.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싸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당원들이 있으면 또 지지를 할 것이고요. 예.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당원들이 결정하도록 기회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런데 홍준표 시장이 가장 뭐 지금 거친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이라든지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오세훈 서울시장도 조금 하여튼 소위 대선 주자급으로 여겨지는 분들 입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등판을 별로 반대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보세요? 뭐 결국은 다음 대선을 향한 경쟁의 구도가 짜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예.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정치인들께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에 책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저는 그 문제 제기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일각에서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싸운 거 아니냐 예. 이런 논쟁이 진행되면서
결국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이제 항상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정치인 가운데 한 분이 홍준표 시장 아니시겠습니까? 갑툭튀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윤석열 후보에게도 갑툭튀로 본인이 적고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제가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그래서 갑툭튀로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사실 그런 글을 하나 쓸까라 참았어요.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게 안 좋겠다 싶어서. 근데 홍준표 대표 시장님이 갑툭튀를 당한 것은 그 두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22년 대선에서만 갑툭튀 윤석열 후보에게 지고 앞으로 허용하지 않겠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도 그랬습니다. 아 그랬나요? 2012년에도 당 대표가 홍준표 대표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공천을 하시는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오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와서 또 갑툭튀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장님 그 두 번 뭐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또 있었습니다. 이 말을 할까다 참았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가장 캐릭터가 강하신 분이 또 추미애 의원님 아니겠습니까? 저는 추미애 의원님의 캐릭터라고 한다면 과거에 주택복권 이런 거 보면 아차상 있었죠. 있었습니다. 뭐 하나가 딱 마지막에 틀리거나 그런 거. 바로 추미애 의원님은 아차라고 하는 게 또 본인의 정치적인 숙명일까요? 뭐 그런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을 사실 국회의장 선거하기 이전에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요. 아차가 많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나섰지만 오히려 그에 대한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뭐 압승을 했던 그런 아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삼보일배도 나중에 좀 하시고 뭐 그랬었죠. 그 사죄의 의미로. 그리고 뭐 또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드루킹 특검의 경우에도 본인이 당 대표를 하면서 고발을 했던 경우였죠. 그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야권이 뭔가 공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대선에 드루킹 등의 매크로를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종의 자살골을 넣은 셈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뭐 법무장관 시절의 일화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을 탄생시킨 1등 공신이다. 이제 그렇게 말이 나오는. 어쩌면 그런 아차상을 계속 남발하셨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장 마지막 순간에 재선급 이상의 의원들이 뭔가 불안해서 마지막에 나는 다른 사람 찍겠다는 그 표가 생각보다 많이 모였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대중지성이 저는 있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본인에게 또 한 번 아차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말씀하셨는데 홍 시장이 어제도 사실 그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요. 얘기하시는 거 하나하나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금 불리하고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전당대회에 등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역효과 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그런 의견 어떻게 보세요? 네, 저 동의하고요. 사실 정치인들은 제일 뭐 정치인과 연예인이 뭐 전 동일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정치인과 연예인이요? 가장 안 좋은 것이 무풀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부고 기사가 아닌 한 기사가 많이 나는 게 좋고 또 악플이라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표가 워낙 공격을 하니까 이게 계속 기사화가 이루어지고 소위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치권에서 계속 오르내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과거에 네이버의 검색어, 뭐 구글 트렌드 이런 걸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전히 높다 이런 기사들도 나왔어요. 그게 바로 이런 공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점점 공격하는 쪽과 또 반대하는 쪽에 뭐 앞다투어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본인이 악담을 함으로써 한동훈 위원장을 또 키워주는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홍 시장님의 고도의 이 전략적인 사고일까요? 아니면 본인의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그런 역효과가 나는 걸까요?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뭐 본능에 충실하신 게 아닌가. 본능에 충실하신.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에서 총선 백서 얘기 갖고도 좀 논란이 있던데요. 이 총선 백서가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하려는 쪽에 좀 무게중심이 실렸다. 이런 분석, 이런 뭐 비판이 나오긴 있고, 그래서 조정은 그 특위위원장이 뭐 책임은 책임이고 공격은 공격이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긴 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누가 책임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공격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조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 예. 왜 다양한 전술을 못 쓰느냐. 예.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대파에 대한 공격이 나오자 빨리 경제 논쟁을 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 막 했는데요. 예. 경제 논쟁을 위한 예를 들면 여의도연구소 내에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어서 그걸 뒷받침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전술 전략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정말 본인의 잘못이냐 아니면 가용 자원이 그것밖에 안 되었는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하긴 그 선거 중후반을 생각해 보면 거의 한동훈 위원장 혼자 원맨 플레이로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지금 뭐 기억이 나긴 납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용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이 부족한 부분을 개인의 잘못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2016년 선거 대표적으로 이 민주당에게 다수당을 내줬던 예. 그 당시의 선거의 경우에는 발목 지뢰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으면서 이렇게 가면 170석 이상 한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다가 공천 과정에서의 갈등, 진박 예. 공천, 뭐 옥새를 들고 나르샤 뭐 예. 이러면서 예.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결국 일당을 민주당에게 내줬습니다.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선거 백서에 맨 뒷장에 책임자의 이름을 적고 뿐만 아니라 이한구 위원장은 제명시켰어요.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더 나아졌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 2020년 선거에도 예를 든다라고 하면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아예 판가리 공천을 했습니다. 예. 전부 후보 순위를 다 정해놨다가 다시 한번 왕창 다 바꿔버렸어요. 예. 이런 판가리 공천도 있었고요. 이 때문에 선거 결과는 더 나빠졌습니다. 예.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게 개인의 문제냐 예. 아니면 지금 국힘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냐 이런 얘기를 첫 번째는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국민의힘의 당원의 숫자나 예. 뿐만 아니라 각종 연계되어 있는 직능 단체의 숫자라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물론 언론도 절대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각종 직능 단체 소위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조직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의 선거운동 방식이 자꾸 바람에 편성하게 된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선거가 잘 되고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가격의 폭등 그리고 뭐 LH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유권자가 굉장히 분노하고 바람이 부니까 결국 승리했지만 그러나 조직을 두고 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한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몇십 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당시 여당이라고 하는 뭐 공화당, 민정당 거기는 조직이고 야당이라고 했던 뭐 신민당, 민주당 계열은 바람이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뒤바뀐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주의 시절에는 여당은 조직선거, 야당은 뭐 새마을 지도자인 분들, 뭐 통반장 분들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가지고 다 조직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를 본다라고 하면 조직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압도적일 정도로 그렇게 기울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을 재건할 것인가, 어떻게 우호적인 다양한 직능 단체와 연계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숙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왜 조직이 약하냐?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뭐 586 정치라고 하는 게 워낙 운동권으로 대학 때부터 같이 인적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그 네트워크가 각종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로 가도 전공만 조금씩 달라진 것이지 그 인적 네트워크가 다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고한 강하지만 연대가 있군요. 여기는 그렇지 않다 네. 이런 얘기도 드릴 수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좀 쉽지 않은 얘기이긴 한데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이 Pay as you go 정책을 좀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입니다. 각종 단체를 향해서 우리가 뭐 드릴게요. 간호사분들에게는 뭘 드리고요. 뭐 누구에게는 뭘 드리고요. 다 예산을 드릴게요. 예.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쪽과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 경제가 다 흔들려요. 직불금을 더 올려드릴 수도 없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쪽과 어느 쪽이 선거에서 더 유리한가? 표는 첫 번째로 가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자꾸 뭐 드리겠습니다. 소위 예. 얘기하는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예. 있죠. 이분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 예. 예를 들면 25만 원도 마찬가지죠. 예. 25만 원씩 한 가족이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쪽과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금리이고 물가도 높은데 돈이 그렇게 갑자기 풀리면 더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리띠를 얘기하는 조금만 것과 절라맵시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하는 쪽엔 표는 잘 안 가.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중간층에게 돈을 주는 게 예를 들면 국가가 다양한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하는 게 최하층에 주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다. 선거에서는 이런 이론들도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예를 든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주자 이런 예. 게 이제 중간층에게도 다 혜택이 가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서 들여서 그분들도 살 수 있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공학적으로는 그게 네, 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하려고 하겠는가 이런 그러네요. 생각도 해볼 수가 예. 있고요. 그래서 저는 Pay as you go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13조를 쓰겠습니다라고 하면 13조를 어디서 깎을 것인지 대안도 같이 가지고 오세요. 예. 이런 원칙을 좀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니까 재정 준칙으로 빚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뭐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지만 예. 개별 사건에 있어서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쪽만 정치적으로 유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기승을 면에서 부리는 파퓰리즘을 어떻게든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는 고민을 이제는 우리가 심각하게 할 때가 됐다. 그런 네,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그것이 예. 또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그것이 또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